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토이 스피킹 학습지 조현박입니다. 4월 기출유형 후기 특강에 오셨는데요.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토픽이 있었는데 5번 얼마나 자주 컴퓨터로 게임을 하나요? 보통 같은 게임을 하나요? 자, 이게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컴퓨터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5번부터 돌발이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그리 어렵진 않았지만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별 5개 중에 한 4개 정도로 좀 돌발스러울 수 있었다. 6번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면 혼자 할 건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할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요, 사실 5번보다는 쉬워요. 혼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어서 편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친구들과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할 거면 친구들과 해야 더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우리가 만능 패턴을 토스 학습지에서 많이 외워놨던 이유는 이렇게 질문 나왔을 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가 좀 더 말이 잘 나오는, 흘러나오는 쪽으로 바로 쏘아주기 위해서 암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숑숑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문제 난이도는 별 4점 정도 줄게요. 7번 컴퓨터 게임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약간 돌발스럽죠. 컴퓨터 게임을 선물로 주는 게 사실 흔한가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본인이 원하는 게임을 사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쪽으로 저는 말을 푸는 게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그 게임을 사줘도 뭐 소용이 없겠죠. 안 좋아할 수도 있겠고. 또 요새 컴퓨터 게임이 엄청 좀 비싸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물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금전과 관련된 돈 패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풀었다면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컴퓨터 게임과 gift라는 이 두 가지 토픽이 은근슬쩍 붙어 나온 그런 결합형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극상 별 5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의 답변 얼마나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곡차곡 알아보죠. 14년차 토익 스피킹 강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토스 학습지, 더보기 링크 속 초고속 가성비 득점 전략을 찾아보세요. 기출유형 1, 5번부터 시작을 해보죠. How often do you enjoy playing games on your computer? Do you typically choose the same game to play? 이 컴퓨터 게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지 않더라도 부정적으로 나가시면 그때부터는 답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5번에서 난 자주 게임 안 해. 난 컴퓨터 게임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갖다 쳐볼게요. 친구랑 하냐? 혼자 하냐? 여기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난 컴퓨터 게임 안 한다니까. 7번에서도 이 컴퓨터 게임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계속 말해오고 있지만 컴퓨터 게임 하지도 않아서 몰라. 기프트로 안 줄 거야. 듣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어적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점수를 주고 싶어도 잘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 게임을 비록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제 취미가 컴퓨터 게임이에요. 컴퓨터 게임은 거의 맨날 합니다. 혹은 뭐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죠. 저는 같은 게임을 여러 번 매일 해요. 혹은 저는 여러 가지의 다른 게임을 계속 시도합니다. 등등 자주 하고 좋아하고 많이 한다 쪽으로 나가주셔야 뒤 6번과 7번에 여러분들의 살 길이 도모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의 답변이니까 답변 1, 답변 2 이렇게 두 가지의 문단으로 좀 잘라볼게요. 우선 답변 방향은요.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게임한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About once or twice a week. 우리 토스 학습지 안에 WH 패턴 중에서 빈도 패턴으로 우리가 암기를 했었던 패턴이라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끼워 넣어주시면 되겠고, 만약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다면 more than 3 times a week, more than 5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I enjoy playing games about once or twice a week on my computer. enjoy playing은 그대로 복붙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건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여기다가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에 붙어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같은 게임을 골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토스 학습지 안에 different types of 라는 문구 외워놨던 게 있었어요. 그걸 여기 활용해 보려고 같은 게임 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게임들을 하려고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시도해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In my case, I try new games so I can play different types of games. In my case를 쓴 이유는 나 같은 경우라고 들어가면서 나의 경험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 들었을 때 신뢰감도 주고 또 설득력도 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in my case, 내 경우는 이런 것들을 문장 앞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연습 많이 해두세요. Different types of 여기 요 패턴들은 아주 활용도가 좋으니까요. 꼭 암기를 해두세요. 사진 묘사할 때도 이 패턴 자주 활용하거든요. Different types of 다양한 종류의 라는 뜻입니다. I try new games. 저는 새로운 게임들을 시도를 하는데요. So I can play different types of games. 그래서 내가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을 플레이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해 봤어요. 기출 유형 2, 두 번째 6번 문제죠. If you were to engage in gaming on your computer, would you be more likely to play solo or with friends? Why? 컴퓨터 게임을 할 때 혼자 할 건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할 건가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었죠. 질문 길이를 보시면 꽤 길잖아요. 그죠? 저걸 이 말해주는 나레이션이랑 동일하게 읽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빨리 한번 읽고 혹시 이해가 잘 안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고 솔로로 하는 게 낫나? 친구랑 하는 게 낫나? 이거를 빨리 판별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 말이 더 많은지를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질문을 빠르게 읽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독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긴 질문들을 빠르게 읽어 독해하시는 연습들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저는 답변 방향을 친구와 게임을 한다 with friends 쪽으로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좀 더 fun and enjoyable 재밌고 즐겁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실은 끝나셔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뒤에 조금 더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습지에서 외워놨었던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패턴 바로 스트레스 패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d like to play with my friends. 간단하게 가주세요. 질문에 이런 문장들을 복붙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만 될 뿐이죠. 최대한 새로운 여러분들의 언어를 많이 꽉꽉 집어 넣어주시는 것이 득점에 좀 더 유리합니다. 이유를 하나 넣어보죠. Because when I talk and play with them, it's more fun and enjoyable. 이건 엄청 쉽죠, 그죠? 그들이랑 얘기하고 같이 게임하면 with friends인데 계속 with friends 반복하면은 미국 애들은 싫어하죠. 한번 나왔던 말은 그때부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플레이할 때 왼절 it's more fun and enjoyable.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it 가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못 써요. 형용사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it 가주어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fun이라든지 enjoyable 잘 쓰는 형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이도 말고 딱 5개만 입에 탁탁 붙이신 다음에 그걸로 문장 시작해 보세요.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시작 문장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유를 하나 또 붙여볼까요? Also, I can relieve stress and refresh myself. 자, 이게 우리 스트레스 패턴인데 제가 토익 스피킹 14년 강의하면서 탑 패턴입니다. 간단한 율동과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게 웬일이야 뭘 하라고? 졸고 계셨던 분들은 빨리 눈을 뜨시고 손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푼다. relieve stress and refresh myself, 내 마음을 환기한다. refresh myself. 연속 동작 가볼게요. 시작. I can relieve stress and refresh myself. 다양한 율동과 만능 패턴들은 토스 학습지 안에서 확인하세요. 기출 유형 3 마지막 7번입니다. 문제 난이도 별이 5개였던 그 아이였죠. Have you ever considered offering a computer game as a gift to someone? Why or why not? 컴퓨터 게임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이거였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컴퓨터 게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해봐야 저는 가족들이랑 마리오 파리 하는 정도? 그냥
그냥 그 정도거든요. 아니면 전설의 그 게임 바로 테트리스 뭐 요 정도 합니다. 그런데 뭐 컴퓨터 게임의 달인이신 분들 계시겠죠. 뭐 RPG 게임 뭐 그리고 여러 명이 할 때는 뭐 MMORPG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임들의 스타일들이 있던데 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받아도 아 좋아 고마워 이럴 텐데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이걸 선물로 받으면은 어떨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주 옛날 옛적에 제 남자친구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꽂혀서 학교를 잘렸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그 총 쏘는 게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이후로 저조차 어떤 컴퓨터 PC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그런 슬픈 스토리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게임들은 받아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답변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Yes, 기프트로 줄 거냐? No, 아니 기프트로 안 줄 거냐? 먼저 딱 답변하시고 출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30초라는 답변 시간이 은근 길기 때문에 문단 하나 정도로는 부족해요. EU1, EU2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고 사람들마다 이 문장을 장문으로 혹은 단문으로 말하는 스타일들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미리 본인의 속도 그리고 말하는 양 같은 걸 타이머를 30초 딱 눌러놓고 재가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맞춰가시는 게 좀 중요해요. 몇 번 연습을 해버릇하면 내가 시험장에 가도 어느 정도 말하다가 느낌이 오죠. 아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을 보면 이제 한 5초 남았어.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초감각이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답변 막 적어가면서 연습만 해가신 분들은 말을 하다가 100% 잘리거나 아니면 한두 문장 말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거나 이렇게 시간 감각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타이머로 본인의 답변 분량 미리 조정해 가시면서 여러 번 훈련해 가시길 바랄게요. 갑자기 no AI 같아 보이지 않아요? 좀 인간스럽게 답변을 해보자고요. No, not really. 자연스럽고 괜찮지 않을까요?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부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답변해 볼게요. Because computer games are expensive these days. 요즘 컴퓨터 게임이 너무 비싸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걸 해봤더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뻥 설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만능 패턴, 암기해간 요 빨간색 패턴들 되겠죠. For me, I'm a student and I don't have much money.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라 돈이 별로 없어요. 돈 패턴, 돈 부족 패턴 요 두 가지를 제가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또 아주 잘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학습지에서 많이 암기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턴 여기 이렇게 활용해 봤어요. 작은 결론을 하나 클로징을 해주고 다음 reason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서 So I can't afford it. 그래서 저는 그걸 부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afford 하면 어떤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다라는 것인데 I can't afford it. cannot을 can't afford it. 연음 처리를 잘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겠죠. 채점자 귀에도 아 I can이 아니라 I can't로 말을 한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I cannot afford it.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해 두세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받는 이가 게임을 안 좋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선물로 컴퓨터 게임을 주는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 두 번째 문단 들어갈 때는 무조건 also로 들어가 주세요. also 쉽죠? The recipient might not like the computer games. The recipient 하면 받는 이가 되겠죠. 아까 여기 someone이라고 했기 때문에 받는 이인 the recipient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he or she might not like the computer games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might를 넣었는데요. 아마도 그럴 거야 라는 뜻 되겠습니다. may의 과거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을 텐데 may는 아마 그럴 건데 might는 그거보다 더 약한 추정이에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정도의 느낌이죠. 그 받는 사람은 컴퓨터 게임즈를 어쩌면 안 좋아할지도 몰라 라는 뜻 되겠습니다. 이런 조동사를 잘 쓰시는 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음번 시험에 꼭 활용해 보세요. So I wouldn't consider buying a computer game as a gift.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might not like 이게 아니라 might not like. I would not consider. 여기 I wouldn't. 부정어는 길게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해석을 해보자면 선물로 컴퓨터 게임을 사는 것은 여기서 사는 것을
원래는 offering이었는데 요거를 제가 buying으로 살짝 바꿔서 paraphrasing 해서 넣어본 거예요. 너무 똑같이 말하기 좀 그러니까. 사는 것을 consider,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않을 것 같아요. will은 의지죠. 뭘 할 거다 라는 미래의 의지인데요. would 하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라는 추정으로 쓰는 겁니다. 이 would는요, might와 뭐가 약간 다르냐 하면 어떤 본인의 심정, would 아마도 그럴 것 같은 본인의 마음, 심경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I would like, 난 뭘 하고 싶어. I wouldn't like,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기본적인 뉘앙스 문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많이 활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특강 내에서 알려드렸었던 고득점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긍정의 힘. 5번, 6번, 7번은 한 명이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 또한 한 사람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연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5번에서 긍정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6번, 7번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풀어나가시기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뻥 설정 같은 거 본인이 이랬는데 이렇게 좋더라 저렇게 좋더라와 같이 긍정의 경험을 예시로 활용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문법. 문장의 뉘앙스를 살려주는 이 조동사를 잘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능 패턴 활용하기. 선택형 문제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래요? 저렇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암기했었던 만능 패턴 중에서 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붙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꼭 고득점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끝나는 토스 학습지로 빠르게 토익스피킹 고득점 점수 이루시길 바랄게요. 다음 달 특강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연박이었습니다. 바이바이.